2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곧 시작됩니다. 1차 때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1차 때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2차는 아닙니다. 10명 중 1명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쓸 수 없었던 곳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로마트에서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니우스입니다. 지난 1차 민생회복지원금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인 무려 4,554만 명이 신청해서 받으셨거든요. 거의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었죠. 그런데 이번 2차는 방식이 다릅니다. 더 이상 전 국민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선별 지급으로 계획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더 집중해서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1차와 뭐가 다른 건가? 특히 농촌이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걱정하셨죠. 1차 때 우리 동네에는 쓸 데가 없다고 하시던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시기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차보다 신청 기간이 짧아요. 약 40일 정도만 신청받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1차에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국민이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1차에서 18만 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2차 10만 원이 추가되면 총 2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럼 이 상위 10%는 어떻게 정하느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건 여러분이 매달 내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소득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지역가입자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보고 보험료를 정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이고 집, 차 같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보험료를 정해요. 그리고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재산이 많은 직장인은 월급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져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고액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과거 2021년 코로나 지원금 때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을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적어도 정말 부유한 분들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특히 고령자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는 반대로 소득이 높게 나와서 탈락할 수 있고요. 2021년에는 1인 가구는 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건강보험료는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한 달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6월에 일이 많이 몰려서 그달 소득이 높아지면 평소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와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평균 보험료나 일정 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훨씬 공정한 방식이 될 거예요. 다섯째, 사용처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겁니다. 1차 때 가장 많았던 불만이 뭐였을까요?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안 된다더라. 이런 거였어요. 특히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정말 쓸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로마트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국 하나로마트 중 일부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도서상 간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규모가 작아서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소비 쿠폰으로 못 산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지역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채소, 고기, 생필품도 쿠폰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급 기준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곧바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특히 최근 민생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인 가구, 고령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서 예외 기준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소비 쿠폰은 엄연히 복지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일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됐어요. 정부는 이번 2차 쿠폰 지급에서는 이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가이드라인을 각 플랫폼에 전달했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쿠폰은 반드시 지정된 가맹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액 자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기존보다 훨씬 확대되어 특히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사용 시에는 환수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과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급 기준과 사용처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